안녕하세요. 조은주 강사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현재 오프라인 현실 세계에 존재하지만 요즘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돈을 지출하는 곳은 오히려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상에서 훨씬 많은 서비스를 구매하고 상품을 구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교육은 앞으로 이제 사업을 준비하시는 우리 교육생 분들이 온라인 판매를 통해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활용하실 만한 어플을 몇 가지 선정을 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주로 소개해드릴 어플은 소상공인들이 일단은 판매를 시작하기에 진입 장벽이 그렇게 낮지 않은 우리한테 그리고 구매자한테도 익숙한 쇼핑 어플이면서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또 어느 정도 어플이 시장에 진입해서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어서 판매 활동 플랫폼으로 사용하시기에 좋고요. 그 다음에 너무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뭐 쿠팡이라든지 지마켓 11번과 같은 오픈마켓, 그 다음에 스마트 스토어는 워낙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너무 광범위하고 대중적인 어플보다는 좀 더 개성을 갖추고 있는 어플이나 어떤 카테고리군에 특화된 어플 위주로 흥미롭게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강의를 진행할 조은주 강사라고 하고요. 온라인 창업과 마케팅 관련해서 교육과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있고 네이버의 이커머스 서비스 관련해서 다양한 주제의 교육을 13년 정도 쭉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판매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만한 트렌디한 판매 어플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서비스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제가 첫 번째 어플은 카카오톡 스토어라는 판매 서비스를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제가 한 줄 요약으로 카카오톡 스토어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명료하게 요약을 해놨어요. 자, 카카오톡 유저들과의 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즉 판매자가 카카오톡 유저들과의 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상품을 홍보하고 판매하기에 조금 더 메리트가 있고 특화가 되어 있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카카오톡 스토어 역시 우리가 뭐 쇼핑 서비스가 PC로도 제공이 되고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서 상품을 찾고 주로 결제를 하는 모바일 우선, 모바일 위주의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카카오톡 스토어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제가 왼쪽과 오른쪽에 두 개의 원을 그려 놓은 거 보이시죠? 자, 그래서 한쪽에는 이제 여러분이 되실 판매자가 있고요. 그 맞은편에는 카카오톡 사용자, 카카오톡 서비스를 사용하는 유저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카카오톡의 국내 월간 순 이용자는 2021년 2분기 기준이니까 4, 5, 6월 3개월 기준으로 해서 총 4,662만 명이라고 하네요. 정말 놀랍죠?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 좀 넘으니까 이 정도의 인구면은 뭐 문자를 사용할 줄 모르는 갓난아기들을 빼고는 거의 다 사용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카카오톡 스토어는 국민 메신저라고 할 수 있는 카카오톡 메신저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이 카카오톡 플랫폼 안에 다양한 비즈니스를 얹어서 이용자의 접근성과 어떤 판매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의 노출도를 높이는 것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판매자는요, 카카오가 제공하는 쇼핑몰 서비스인 카카오톡 스토어를 개설을 하는 거예요. 즉, 위쪽에 도표를 보시면 판매자가 카카오톡 스토어에 입점을 한다고 되어 있죠. 입점하는 게 곧 카카오톡 스토어 판매자로 가입해서 스토어를 개설하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카카오톡 스토어를 무료로 개설을 해서 여기에 상품을 등록하고 판매할 수 있는 카카오의 쇼핑몰 서비스가 카카오톡 스토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카카오톡에서 그냥 아는 지인들끼리 메신저를 주고받거나
카카오톡 안에서 나한테 보여지는 상품 중에 구매하고 싶은 상품을 내가 돈을 써서 구매하는 소비자 입장으로만 주로 이용을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카카오톡 서비스 내에서 보시는 수많은 판매자의 많은 상품들이 이 카카오톡 스토어에 등록돼서 노출되고 있는 판매가 되고 있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은 카카오톡 스토어에 입점을 해서 스토어를 개설을 하고 그 안에 상품을 등록해서 판매 활동을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스토어를 기반으로 해서 카카오톡 사용자, 유저들을 친구로, 내 스토어의 친구로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하셔서 상품 홍보와 판매 활동을 하시고요. 그 중에서 자주 구매하거나 서로 소통이 활발한 고객들은 단골 고객으로 확보를 하셔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면서 스토어에서 상품 판매를 통한 수익을 발생시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재 화면을 보시면은요. 제가 세 개의 서비스 화면을 캡처해서 넣어놨어요. 첫 번째 화면은 카카오톡 내에 존재하는 쇼핑하기 서비스예요. 여러분들이 제 지금 교육을 들으시면서 카카오톡 화면을 머릿속으로 잠깐 떠올려 보시겠어요? 떠올려 보시면은 카카오톡 화면의 제일 아래쪽 하단에 버튼이 이렇게 있는 게 생각나실 거예요. 가장 앞에 있는 버튼은 카카오톡 내에서 친구를 찾는 기능, 두 번째 있는 버튼은 이렇게 말풍선 모양으로 되어 있는 아이콘, 여러분들이 정말 일상에서 많이 하시는 채팅하는 기능이죠. 그 다음에 노출되는 아이콘이 이제 마이뷰라는 서비스로 카카오 내에서의 다양한 컨텐츠를 이제 구독할 수 있는 서비스고요. 네 번째로 배치된 아이콘이 쇼핑백 모양의 아이콘으로 카카오톡의 쇼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장바구니 모양의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 카카오톡의 쇼핑하기 서비스로 연결이 될 수 있는 카카오톡의 쇼핑 서비스 화면으로 진입을 하게 되고요. 카카오톡 하단에 오른쪽 제일 끝에 점 3개 있는 아이콘 모두 기억나시죠? 그 아이콘을 누르시면 카카오톡의 서비스 전체 보기를 할 수 있는데 그 전체 보기 화면을 통해서도 카카오톡의 쇼핑하기 화면으로 진입을 하실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카카오톡 유저들은 카카오톡에서 내가 구입하고 싶은 어떤 상품을 키워드로 검색을 하거나 아니면은 카카오톡에 쇼핑하기 서비스로 직접 진입을 해서 구입할 상품을 구경하고 탐색하고 구매를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캡처 화면에 들어있는 쇼핑하기, 카카오톡 쇼핑하기 화면에 노출되고 있는 상품들 어떤 판매자의 상품이냐면 그 옆에 캡처 화면에 들어있는 제가 한 스토어를 예로 들었어요. 이 판매자 역시 카카오톡 스토어를 개설해서 그 안에 상품을 등록을 해놓고 그 등록한 상품을 카카오톡 쇼핑하기에 노출해서 판매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개설된 카카오톡 스토어를 나의 플랫폼 둥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둥지를 기반으로 해서 카카오의 쇼핑하기 서비스의 상품을 노출하고 그 다음에 또 맞은편을 보시면은 카카오톡 채널이라는 서비스를 제가 이미지로 넣은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이 카카오톡 서비스가 채널 같은 경우에는 이 카카오톡 서비스 중에서도 비즈니스용 채팅 카카오톡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카카오톡 스토어를 운영하는 판매자가 고객들, 물건을 구입하신 고객이든 잠재 고객이든 내 상품의 고객들과 소통할 수 있는 어떤 채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 채널을 동시에 운영을 하면서 꾸준하게 고정 단골 고객도 확보하시고 고객 관계 관리도 하시고 고객하고 채팅으로 상담도 진행하시는 그런 창구로 이용하시는 게 카카오톡 채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카오톡 스토어를 운영하실 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3개의 플랫폼, 내가 운영하는 카카오톡 스토어를 기반으로 해서 그 상품을 카카오톡에 쇼핑하기에 노출해서 판매하는 것이고 고객 관리라든가 1대1 채팅, 고객 응대는
카카오톡 스토어와 연동을 하는 카카오톡 채널이라는 서비스를 하나 만들어서 그 두 개가 원활하게 굴러가도록 구조를 이제 짜주시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카카오톡 스토어를 운영하는 판매자 입장에서는 카카오톡 채널이라는 서비스를 얼마만큼 유기적으로 잘 연동해서 활발하게 운영하느냐가 단골 고객을 얼마만큼 쑥쑥 불려가느냐, 고객의 재구매율을 얼마만큼 높이느냐, 이 부분하고 직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카카오톡 채널이라는 서비스명이 약간 생소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옛날 이름으로는 플러스 친구라고 불렀었어요. 자, 그런데 서비스명이 변경된 지 좀 오래되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은 카카오톡 채널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들어보셨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카카오톡 채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에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린 것처럼 카카오톡하고 좀 비슷해요. 누군가와 메신저 기능을 통해서 뭔가 대화를 주고받고 하는 것인데요. 이 카카오톡 뒤에 채널이 붙은 것이라면 이건 뭐냐면 판매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비즈니스용 카카오톡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카카오톡 채널 제가 또 화면을 캡처해서 넣은 거 보고 계시죠? 자, 카카오톡 채널 홈을 보시면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고객이 볼 때 아주 보기 좋게 잘 세팅이 된 모바일에 최적화된 비즈니스 홈페이지 역할을 하는 그런 서비스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고객 관리용 비즈니스 카카오톡인 카카오톡 채널을 하나 개설을 해서 내가 또 개설하던 카카오톡 스토어와 연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동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이 카카오톡 서비스에 등록하신 상품이나 어떤 서비스에 대한 정보, 상품 판매와 관련된 이벤트, 세일이나 프로모션 정보, 그 다음에 판매 활동이나 뭐 어떤 제조, 유통, 이벤트 활동 관련해서 고객들한테 알리고 싶은 새로운 소식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컨텐츠들을 카카오톡 채널에 꾸준하게 글을 올리듯이 올려두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카카오톡 채널은 어떤 사업의 마케팅 수단 그리고 고객 관리 도구로 활용하기 굉장히 좋은 서비스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미지를 보시면 카카오톡 스토어 홈이라고 나와 있는 이미지가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자, 보시면은 제가 이제 카카오톡 스토어를 하시게 되면 이런 스토어를 하나 만드시게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개설하신 카카오톡 스토어 홈을 카카오톡 채널하고 연동을 시켜 두시면 고객이 카카오톡 채널로 들어오셨을 때 저의 카카오톡 채널은 어떤 곳입니다 라고 SNS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홍보를 하시겠죠. 그래서 고객들이 카카오톡 채널로 유입이 되었을 때 채널 홈에 내 카카오톡 스토어 쇼핑몰로 이동할 수 있는 톡스토어 링크 버튼을 바로 연동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객들은 채널 유입을 통해서 내 스토어 홈으로 바로 유입이 될 수도 있고요. 카카오톡 채널 홈에 내 스토어에 등록한 상품을 짜임새 있게 노출하는 기능까지 연동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 채널 홈을 보시면은 화면 중간부터 아랫부분까지 내 스토어에 등록된 나의 추천 상품이 지금 노출되고 있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연동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카카오톡 채널 홈에 스토어 이동 가능한 액션 버튼, 톡스토어 버튼이라든지 내 스토어에 추천 상품을 노출해서 카카오톡 스토어에 유입을 밀어주고 상품 판매를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카카오톡 스토어에 이제 상품을 등록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고객이 상품의 상세 페이지를 보시고 구매하기 전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상세 페이지 게시판에 질문을 올리시거나 1대1 채팅을 통해서 또 질문을 하고 싶으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카카오톡 스토어의 상세 페이지에서 어떤 고객이 질문을 할 때
게시판에 질문을 하실 수도 있고요. 1대1 채팅 기능을 통해서 질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 1대1 채팅 기능이 바로 카카오톡 채널과 연동이 된 채팅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상세 페이지에 1대1 채팅 기능을 통해서 인입된 고객의 응대를 잘 해주면서 내 카카오톡 채널 구독자, 즉 친구 수도 꾸준히 눌려가시면 나중에 내 카카오톡 채널의 친구들에게 다양한 프로모션 메시지 전송을 통해서 스토어에서 진행하는 이벤트나 새로 등록한 상품을 소개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또 카카오톡 채널을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카카오톡 스토어 가입 조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의 어떤 검색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서비스, 네이버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네이버가 제공하는 쇼핑몰 서비스 뭘까요? 알고 계시나요? 자, 많은 분들이 아마 아실 거예요. 워낙 유명하니까 네이버의 스마트 스토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네이버의 스마트 스토어와 카카오톡의 카카오톡 스토어를 비교를 많이 하시는데 스마트 스토어는 또 따로 공부하실 수 있는 자료도 많고 교육도 많으니까 오늘은 제가 소상공인들이 활용하기 좋은 카카오톡 스토어 이제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카카오톡 스토어의 가입 조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카카오톡의 스토어를 개설을 해서 판매 활동을 하시려면 사업자는 꼭 있으셔야 돼요. 국내에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사업자만 카카오톡 스토어 입점이 승인이 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는 사업자가 없는 일반 개인이나 해외에 사업자를 둔 해외 사업자도 입점이 가능한 반면에 카카오톡 스토어는 국내 사업자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국내 사업자라도 사업의 어떤 업태가 구매 대행 사업자는 카카오톡 스토어 입점이 불가능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 미리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사업자이기만 하다면 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일반과세자 상관없이 카카오톡 스토어 가입 신청이 가능하신데 단 사업자 중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는 통신판매업 신고증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플랫폼이 일부 있기는 하거든요. 하지만 카카오톡 스토어는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도 모두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필수로 제출해야 된다는 점 미리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부분 여러분들이 소상공인으로 이제 창업을 시작하시잖아요. 나중에는 뭐 소기업, 중견기업,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실지도 모르지만 자, 그래서 일단은 국내 개인사업자 기준으로 해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까다롭거나 복잡한 서류는 없어요. 자, 사업자여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사업자 등록증 사본, 통신판매업 신고증 사본, 대표자 명의의 인감증명서 사본, 그 다음에 대표자 명의로 되어 있는 통장 사본 이렇게 필요해요. 자, 일반적인 서류가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국내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도 앞에 법인이라는 용어가 붙었을 뿐이고 인감증명이나 통장 준비해야 되는 건 거의 서류 종류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일반적인 업종의 경우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서류로 오케이고요. 자, 특별한 상품군을 판매를 하실 예정이라면 즉 건강기능식품, 뭐 오메가3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예로 들 수 있죠. 건강기능식품, 그 다음에 당뇨 측정기 같은 그런 의료기기, 그리고 전통주 및 지역 특산주를 카카오톡 스토어에서 판매하실 사업자이신 경우에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기본 서류 플러스 업종별 제출 서류를 추가로 준비하셔서 제출하시면 이러한 아이템들도 카카오톡 스토어를 통해서 원활하게 상품 등록과 판매가 가능하십니다. 자, 그럼 카카오톡 스토어 가입 절차,
프로세스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절차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내가 직접 가입을 진행하고 싶다 하실 때에는 화면에 보이시는 카카오 쇼핑 판매자 센터를 검색을 해서 들어가시면 절차가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으니까 그에 따라서 가입 절차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절차가 약간 복잡하다고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절차는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카카오의 서비스를 이용해서 카카오톡 기반으로 그 안에서 판매 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카카오 계정이 하나 필요해요. 물론 우리나라 사람 4천만 명이 훨씬 넘는 인구가 이미 카카오톡을 쓰고 있으니까 당연히 여러분도 카카오톡을 사용하는 지금 현재의 카카오 계정, 이메일 주소로 되어 있는 카카오 계정을 분명히 한 개는 갖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그건 내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카카오 계정이고요. 카카오톡 스토어를 비롯한 카카오의 비즈니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카카오 계정 말고요. 비즈니스용 계정을 새로 하나 생성을 해주시는 게 여러 가지 관리 면에서 훨씬 좋으실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일단 이메일 주소로 되어 있는 카카오 계정을 내 사업용으로 하나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2단계까지는 그냥 이 카카오 계정이 내 개인용 계정일 뿐이에요. 하나 더 만들어진. 하지만 우리는 카카오 계정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니까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자, 내가 방금 전에 만든 새로운 카카오 계정을 비즈니스 용도의 계정으로 등록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비즈 계정은 무엇이냐면 카카오의 다양한 사업자용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계정이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필수 제출 서류 1번에서 3번까지 기억하시나요? 사업자 등록증, 통신판매업 신고증, 그 다음에 대표자 명의의 인감사본이 있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세 개의 서류와 업종별로 필요한 추가 서류를 비즈 계정으로 전환, 즉 등록하는 단계에서 업로드를 해주시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네이버의 카카오의 비즈니스 서비스 중에서 여러분은 톡스토어를 지금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단계에서는 톡스토어 가입 신청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스토어 개설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3번 단계에서는 뭐 여러 가지 입력하셔야 될 정보가 있겠죠. 내가 개설하게 될 스토어 이름, 그 다음에 스토어의 세부 URL, 스토어 소개글, 스토어 로고 이미지 같은 것들을 간단하게 등록을 해주시고요. 톡스토어를 통해서 판매 활동을 하시니까 당연히 뭐가 필요하겠어요? 정산을 받으시려면 통장이 필요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명의의 통장 사본을 3번 단계에서 업로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톡스토어 가입 신청을 완료하시고 나면 모든 필수 서류가 제출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스토어 가입 신청 승인까지 3 내지 5 영업일이 소요가 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톡스토어가 개설이 완료가 되면 관리자에 접속을 해서 상품을 등록하시고 판매 활동을 시작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카카오톡 스토어 가입 프로세스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일단 스토어 개설하고 나시면은요, 상품 등록 방법이라든가 카카오톡 스토어의 다양한 프로모션 기능 같은 것들은 판매자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교육 콘텐츠가 제공이 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상품 등록과 판매 활동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카카오톡의 수수료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카카오톡 스토어를 통해서 상품을 판매했다면 수수료는 얼마를 내야 될까? 자,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기준의 수수료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수수료는 기본 수수료와 노출 수수료로 나눠지게 돼 있어요. 자, 기본 수수료는 뭘 말하는 거냐면요. 카카오톡 입점에 따른 수수료, 상품 등록에 따른 수수료를 말하는데 이건 물론 무료예요. 입점 무료, 상품 등록 무료라는 거죠. 자, 그리고 수수료는 뭐 어디 부분에 대해서만 나가느냐? 등록된 상품이 실제 결제,
판매가 된 것에 한해서만 기본 수수료, 즉 결제 수수료가 결제 금액의 3.3%가 부과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카카오톡 스토어에 특별한 상품 프로모션 서비스가 있는데 톡딜이라고 있어요. 여러분이 카카오톡 쇼핑하기 서비스에 들어가시면 첫 화면에 보이는 상품 상단의 메뉴 중에서 첫 번째 메뉴에 속하는 톡딜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아무래도 노출 영역이 메리트가 있다 보니까 등록한 상품을 톡딜로 노출할 경우에는 판매되었을 경우에 수수료가 다소 좀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톡딜 진행한 상품이 판매가 되었을 경우에 기본 수수료, 즉 결제 수수료는 결제 금액의 10%가 부과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기본 수수료는 즉 결제 수수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이 톡스토어에 등록한 상품이 톡스토어 안에서만 갇혀 있어서는 많은 고객한테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물건이 팔리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카카오톡의 쇼핑하기 서비스라든지 다음 검색 사이트의 다음 쇼핑 서비스라든지 카카오톡 안에 패션 바이 카카오, 패션 상품 소개하는 서비스예요. 그래서 이러한 서비스에 상품이 노출이 되어서 이 서비스를 통해서 매출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노출 수수료가 기본 수수료에 추가로 붙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각각 3.3% 정도 부과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건이 내 카카오톡의 쇼핑하기 서비스를 통해서 노출이 돼서 그쪽을 통해서 고객이 들어와서 물건이 판매가 됐다.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죠. 그러면 총 수수료는 카카오톡 쇼핑하기 3.3 더하기 기본, 즉 결제 수수료 더하기 3.3에서 6.6%가 나가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 톡딜을 진행할 경우에는 노출 수수료는 별도로 없고 기본 수수료가 10% 깔끔하게 부과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판매대금 정산은 기본적으로 1단위 정산이에요. 정산 주기에 맞아떨어지는 대금 들어올 게 있다면 매일매일 영업일 동안에는 정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정산의 기준이 되는 건 뭐냐면 구매 확정이라는 것이에요. 물건을 구입한 고객이 자발적으로 구매 확정을 해주시면 그날이 구매 확정일이 되는 것이고, 고객이 귀찮아서 혹은 깜빡하고 구매 확정을 안 해주시면 상품이 배송이 완료되고 나서 7일의 이길, 그러니까 8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배송 완료 후 8일이 지나야지 자동으로 구매 확정 처리가 돼서 구매 확정 기준. 자, 대금 지급일은 구매 확정이 된 날의 다음 날로부터 2영업일이니까 3영업일로 보시면 되겠네요. 이때 판매 대금이 정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카카오톡 스토어는 고객이 결제하는 선결제 배송비가 있을 경우에는 그 배송비는 수수료, 배송비도 어차피 결제를 하시는 거잖아요. 상품가하고 함께. 하지만 배송비는 수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상품 결제 금액만 제가 말씀드린 기준으로 수수료가 부과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전반적으로 카카오톡 스토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두 번째 서비스 넘어가도록 할까요? 자, 여러분, 요새 온라인 커머스에서 정말 트렌디하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으면서 성장률이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서비스가 뭐냐면 라이브 커머스예요. 기존처럼 우리가 온라인에서 글로 된 상품 설명, 사진으로 된 상품 이미지를 보고 물건을 구매하기보다는 실시간으로 송출되는 라이브 영상을 내가 보고 있으면서 궁금한 점은 그 영상을 보는 중간중간 바로 채팅을 해서 질문을 하면 또 라이브 진행하는 판매자가 또 답변을 해주면서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해서 매출을 올리는 게 요즘 전반적인 좀 트렌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이 라이브 커머스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성장 초기 단계거든요. 그래서 이 라이브 커머스의 시장 성장은 앞으로도 무궁무진하게 계속 커질 것이기 때문에
온라인 커머스 대세인 라이브 커머스 쪽에 기능이 특화된 어플에서 나는 판매 활동을 해보고 싶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 챕터 2에서 소개해드리는 그립 서비스를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립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그립 서비스를 통해서 내가 고객 입장이 돼서 물건을 구매하신 고객이 계실 수도 있어요. 자, 그립이라는 서비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립은 라이브 커머스를 메인 서비스로 해서 상품 판매가 이루어지는 라이브 커머스 전문 어플, 전문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립은 어플을 설치를 해야 그립 서비스에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웹 버전으로는 서비스가 제공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화면에 그립 서비스의 어플 화면의 초기 화면을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그래서 위쪽에는 각각의 어떤 라이브 커머스 테마별로 진행되는 라이브 커머스를 볼 수 있는 메뉴가 배치가 되어 있고, 아래쪽에는 지금 현재 그립의 판매자들이 진행하고 있는 라이브가 쭉 리스트로 소개가 되고 있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그립 같은 경우에는 나는 상세 페이지 사진과 글, 물론 기본은 있어야 되겠지만 나는 앞으로 대세가 될 라이브 방송 위주로 고객하고 재미있게 깔깔깔 소통하면서 상품 판매를 좀 하고 싶고, 라이브 커머스 진행하는 거 재미도 있을 것 같고, 내가 조금 그 부분에 재능도 좀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립 한번 주목해 보셔도 좋겠어요. 그립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자, 일단은 판매자로 가입을 해야지 그립 안에서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비교적 수월하게 그립으로 판매자 가입 신청을 하게 되면 별다른 까다로운 절차 없이 판매자 승인을 받고 상품을 등록하고 방송을 통해서 판매 활동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그립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화면 보시면은 라이브 커머스의 종류를 크게 두 개로 구분해 놓은 거 보이실 거예요. 판매자 참여형이 있고 아래쪽에는 플랫폼 주도형이라고 적혀 있는데, 여러분이 라이브 커머스에 대한 어떤 상식을 좀 갖고 싶다면 판매자로서 이 부분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판매자로서 내가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할 때 어떤 입장에서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할 수 있는가? 그 부분을 초점을 맞춰서 제가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해 놓은 거예요. 자, 판매자 참여형 같은 경우에는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자가 본인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방송을 기획하고 진행할 수 있는 요일이라든가 판매하는 상품이라든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진행하겠는가 라는 것 등등 스스로 방송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독립적으로 진행하는 라이브 커머스가 판매자 참여형 라이브 커머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판매자 참여형 라이브 커머스의 대표적인 유형이 네이버 쇼핑 라이브예요. 네이버 쇼핑 라이브라는 서비스 안에 들어가시면 네이버의 스마트 스토어라는 쇼핑몰 서비스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스마트 스토어를 통한 판매 활동을 하고 있는 판매자들이 본인의 스마트 스토어에 등록해 놓은 상품을 기반으로 해서 네이버 쇼핑 라이브를 진행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네이버 쇼핑 라이브가 판매자 참여형에 속하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는 그립 서비스도 판매자 참여형에 속하는 라이브 커머스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많이 이용하시는 쿠팡에도 라이브 커머스 서비스가 있어요. 아직 다른 그냥 일반적인 사이트를 통한 페이지를 통한 판매보다는 매출 비중이 작기는 하지만 쿠팡도 라이브 커머스 사업이 있는데 쿠팡 또한 판매자가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는 라이브 커머스 유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아래쪽은 대조적으로 판매자가 아닌 라이브 커머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라이브 커머스를 주도해서 진행하는 유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플랫폼 업체의 MD, 머천다이저가 방송할 아이템이나 방송을 진행할 회사, 시간이나
뭐 날짜를 직접 선정하고 편성해서 방송을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어찌 보면 여러분들한테 익숙하신 홈쇼핑의 그 방송이 플랫폼 주도형하고 좀 비슷한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아무래도 뭐 카카오면 카카오 뭐 이런 회사가 라이브 커머스를 주도적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하루에 소화할 수 있는 라이브 커머스 방송의 양이 숫자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대조적으로 네이버 쇼핑 라이브나 그립 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 내에서 하루에도 수십 수백 개의 라이브 커머스가 자유롭게 생성이 되고 진행이 되는 반면에 카카오 쇼핑 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가 직접 선정해서 몇 개의 방송을 엄선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하루 동안 진행하는 라이브 커머스의 개수가 적으면 2개, 많아봤자 최대한 5개 정도의 라이브 커머스밖에 진행을 안 해요. 그래서 물론 숫자가 적으니까 그만큼 유입도 많고 매출도 폭발적으로 발생을 할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플랫폼 업체가 주도하고 선정을 하는 라이브 커머스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브랜드가 있는 유명 브랜드 상품이나 유통기업이어도 대규모의 뭐 어떤 유통사업을 하고 있는 좀 볼륨이 있는 사업자의 상품, 브랜드가 유명한 상품 위주로 해서 라이브 커머스가 진행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게 그립이라는 서비스예요. 자, 그래서 그립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여러분이 판매자로 가입을 하시려면 그립이라는 앱을 설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립 앱에 설치를 하신 다음에 가입을 하고 판매자 입점 신청을 하시면 입점 심사 뭐 간단한 서류 같은 걸 내겠죠? 뭐 사업자 등록증 등등 기타 간단한 필수 서류를 제출을 하고요. 입점 심사 승인이 되고 나면 PC 버전의 판매자 센터에서 스토어 기본 정보라든지 상품물 정보를 입력하고 상품을 등록하신 다음에 그 상품을 기반으로 해서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립을 통한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해서 물건이 판매가 된다면 수수료는 과연 얼마가 나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기본 판매 수수료는 9%예요. 뭐 채널 홈을 통해서 검색을 통해서 내 상품 페이지로 우연히 유입된 고객이 물건이 구매했다면 9%를 내는 거고요. 라이브 커머스 진행하는 동안 고객이 상품을 구입했다면 방송 송출에 따른 어떤 서버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소요되기 때문에 여기에 3%가 추가가 돼서 방송을 통한 판매 수수료는 12%가 부과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립 라이브 커머스 활용 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은 그립은 고객 입장에서 물건을 구매를 하거나 판매자 입장에서 물건을 등록하고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하거나 모두 그립이라는 어플을 설치를 하고 진입을 해야지, 설치를 하고 로그인을 해야지 그러한 서비스를 사용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어플을 다운로드를 받아야 되겠죠. 지금 현재 어플 누적 다운로드 수 100만 건 이상으로 꽤 어느 정도 기반을 다진 라이브 커머스고요. 입점 업체 수가 4,000곳이 지금 넘어선 상태입니다. 그런데 약간 이제 취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PC 버전을 제공을 안 하고 그립이라는 어플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외부 마케팅에 대한 허들이 좀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립에서 라이브 진행하는 거 홍보를 하시는데 그 홍보 내용을 본 고객이 상품을 보고 싶어도 그 고객의 폰에 그립 어플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으면 보시고 구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이 그립을 설치를 해야지 상품을 볼 수 있고 라이브를 볼 수 있다는 게 조금 취약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주요 고객층은 2030 세대가 메인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고가의 제품보다는 가성비가 좋은 먹거리나 일상 생활용품 판매가 좀 주류를 이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안에는 소위 셀럽이라고 하는 이제 방송 진행 뭐 경험이라든가 좀 센스 있는 방송을 잘 할 수 있는 뭐 유명 개그맨이라든가 연예인 같은 분들이 상품을 판매하는 셀러, 그리퍼
셀럽으로 그리퍼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이 그립 안에 판매자의 상품을 라이브를 진행하면서 그 라이브 진행에 따른 판매 수수료를 이 그리퍼가 가져가는 협업 시스템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셀럽을 기용하지 않고 판매자가 직접 본인의 상품을 라이브 커머스로 진행할 수도 물론 있겠죠. 자, 그래서 아무래도 상위 셀럽이 진행하는 라이브 커머스와 일반 판매자가 진행하는 라이브 커머스 간에 유입수라든지 매출이 좀 편차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건 어떤 라이브 커머스도 마찬가지예요. 뭐 카카오 쇼핑 라이브여서 플랫폼이 주도적으로 밀어주는 라이브 커머스가 아니면 네이버 쇼핑 라이브라든지 그립이라든지 쿠팡이라든지 다 비슷한 특성을 띠거든요. 그래서 초기에는 유입수가 뭐 50명, 100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꾸준하게 근성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하면 시청자나 유입수나 매출은 순차적으로 상승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판매자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좋을 만한, 특히 소상공인들이 주목하시면 좋을 만한 판매에 활용할 수 있는 어플들을 몇 가지 제가 엄선을 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어플에 대한 내용들 좀 관심 가는 어플이 있으시다면요, 다양한 방면으로 정보를 잘 검색을 하고 꾸준하게 공부를 해보셔서 어플을 통한 온라인 판매 매출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진행해드렸던 교육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